안녕하세요. 도미닉입니다. 스쿼트와 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성장기와 성인의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장기에 스쿼트를 하면 키에 영향이 미치는가에 대한 물음에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올바른 자세로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강도가 너무 높다면 방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건 나쁜 자세로 성장판을 건들고 다치고 하는 문제를 떠나 그냥 물리적인 이유에서입니다. 믿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스쿼트뿐 아니라 척추에 압박을 줄 수 있는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동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바벨은 중력에 의해 우리의 몸을 짓누르며 우리의 척추는 그 무게에 저항합니다. 높은 압력일수록 등 상부와 등 하부 부분의 굴곡이 심해져서 더 굴곡진 S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 엄청난 고중량을 훈련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다고 보며 있다고 하더라도 엘리트 체육인일 가능성이 많기에 유전적인 이점과 훈련으로 인한 호르몬 상승의 효과가 바벨에 짓눌리는 물리적인 단점보다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중력에 맞대응하여 미세하게 수축되는 짜부 현상이 벌어졌다면 키는 일시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통은 다시 원복을 하죠. 하루 종일 지고 있는 게 아니고서야 우리 몸은 늘 그렇듯 항상성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한마디로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결론입니다. 그럼 성인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건 고중량 스쿼트가 정말 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왜 안전바가 없는 곳까지 이동해서 스쿼트를 하는지 아시나요? 저 스쿼트랙은 10여 년 전 저의 신체 구조에 맞게 지인을 통해 맞춤 제작을 한 건데요. 100% ATG로 깊게 앉다 보면 전엔 안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바가 완전히 앉았을 때 안전바에 살짝 닿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20대 초반에 비해 키가 1cm 가량 줄었습니다. 물론 제가 오랜 훈련 중 뭔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영양 섭취가 부족했거나 운동하는 별개로 일하는 업무 자세가 좀 형편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의 제 생각엔 스쿼트 훈련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게 척추의 변형 형태로 온 게 아니더라도 물리적인 짓눌림으로 인해 저의 오다리가 더 심화되었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든 성인이 된 이후 저의 키가 줄어든 원인은 스쿼트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제 주변인들과의 키 차이를 통해 비교를 해봐도 확연히 차이가 느껴지고요. 그 비교군으로 설정한 주변인들은 저보다 나이가 더 있는 남녀분들이기에 키가 줄었다고 하더라도 저보다 더 줄었어야 정상이실 분들입니다. 참고로 그분들은 웨이트 운동 따윈 전혀 해오지 않았고요. 이렇게 저는 스쿼트가 키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렇다고 스쿼트가 물리적으로 키를 작게 만드는 걸 무조건 막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벼운 무게로 스쿼트를 하세요라는 무책임한 말 이외에 대처 방안으로 총 3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스트레칭이고요. 두 번째가 리프팅 벨트, 그리고 세 번째가 호르몬입니다. 중력에 의해 짜부된 당신의 척추가 항상성에 의해 다시 펴지는 이 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도 물리적으로 몸을 펴주는 게 좋습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등을 포함한 모든 스트레칭성 훈련들이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근육 이완 자세의 스트레칭 이외에도 중력을 이용해 매달리는 형태로 몸을 펴주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수년간 거꾸로 매달리기를 많이 해왔어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느꼈습니다. 건강 관리에도 좋고요. 물론 혈압이 높고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이라면 겉구리 같은 거를 이용해서 낮은 각도로만 하시고 짧은 시간 수행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나온 결과이지만 리프팅 벨트를 차고 스쿼트를 수행한 실험자들의 평균적인 키의 감소 길이는 3.59mm였지만 리프팅 벨트 없이 스쿼트를 수행한 실험자들의 평균 감소 길이는 2.87mm였습니다. 겨우 0.72mm의 차이뿐이지만 뭔가 벨트가 제 역할 이상의 무언가를 더 해주는 듯한 느낌이긴 합니다. 키에 대해서 사실 저는 연애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 뒤로는 그러니까 아재가 된 이후부터는 별 관심이 없이 살아오다가 초딩 딸을 키우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생겨버렸는데요. 딱 2가지 호르몬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건 성장 호르몬과 에스트로겐 호르몬이죠. 기본적으로 성장기 키 성장이 있어서 남성은 남성 호르몬만 신경 쓰면 되고 여성은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수치도 함께 신경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의 경우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높으면 그냥 한마디로 더 여성스러운 몸을 가지게 되지만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지는 시점이 평균보다 빨리 도래될수록 빠른 초경의 시작과 함께 키의 성장은 일찍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또래 남자들보다 키가 큰 여자들이 사춘기 전에는 꽤 있지만 이후에는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성장이 빨리 멈춰 키가 작은 여성들의 가슴 크기가 평균적으로 키가 큰 여성들보다 크다고 하는데 그 이유도 이 에스트로겐 호르몬 때문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어차피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저 같은 아재를 포함한 20에서 40대 남성분들이 대부분이시기에 여성의 성장기에 관련한 호르몬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성장 호르몬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예전에 올린 이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으니 해당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스쿼트와 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깔끔히 정리되진 않은 너저분한 설명이었기에 간단 요약을 하고 마칠게요. 고중량 스쿼트로 키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보통은 항상성으로 인해 수면은 원래대로 돌아오는 편이고 그런 부분을 돕기 위해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리프팅 벨트도 약간 도움이 되며 성장기라면 키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이용하여 혹시라도 키 때문에 걱정되어 스쿼트를 훈련하지 않는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6줄 정리가 가능하다니 좀 허무하네요. 이상 도미닉이었습니다.